일본 온천에서 스위스 알프스 트레킹까지 부모님을 위한 맛있고 편안한 효도 여행.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 관광과 온천욕까지 한 번에 즐긴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PD들이 추천하는 부모님을 위한 해외여행지로 지금 떠난다. 내가 첫 번째로 선택한 나라는 효도 여행지로 많이 알려진 일본. 해발 1500m 유후다케의 구름이 비를 불러들인다. 갑작스레 내린 비에 인정마저 뜸해져 빗소리가 유난히 막다. 빗소리를 뒤로 한 채 뱃부행 열차에 몸을 싣는다. 열차라는 걸 잠시 잊게 하는 색다른 인테리어는 서비스까지 상품화시키는 일본인들의 상술에 감탄하게 만든다. 일반 열차와 달리 뱃부행 유후 열차는 운전석이 없다. 일본과 같은 열차 선진국 프랑스인들 눈에도 색다른 경험인 듯하다. Do you like the railroad trip? Oh yes, in this country, yeah, it's very nice. We went in the Shinkansen and the other trains, and it's very convenient and on time, which is very good. 장난기 어린 프랑스 부부에게서 여행자의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빗물이 겹겹이 흐르는 차창 밖은 한 폭의 젖은 수채화가 된다. 비가 개인 오후, 일본 최대의 온천지 벳푸에 도착했다. 온천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는 벳푸의 상징. 벳푸 하면 떠오르는 8곳의 지고쿠 메구리, 지옥 순례라는 뜻이다. 옛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지옥 순례가 이제는 관광객에게 좋은 눈요깃거리를 제공하는 효자 관광 상품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의 온천수는 동식물원에도 이용되는데 온천욕을 즐기는 하마의 표정이 느긋하다. 명승지로도 지정된 지옥순례는 체험 온천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온돌과 찜질방 문화가 없는 일본인에게 안반욕은 색다른 경험이 된다. たまに普通にもうわしら上行って頑張るおひこあんたたちよこんな汚い足を건강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 건강에 좋다는 문구에 마음이 콩닥콩닥.
너무나 거래요. 반신반의하면서도 모두들 한 모금씩 맛본다. 全然しょっぱくないよ。美味しい。美味しいですね。ねえ。すごい気持ちいいこれ。これすごい気持ちいいよね。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사소한 볼거리들도 한자리에 다 모이니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温まりますね。歯が弱いんで、はい口になるんじゃないですか。なるといいんですけど。どうも。見てどこだって。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배프 온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지금과는 달리 예전의 배프는 환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찾았던 요양 온천이었다고 한다. 그 흔적들이 이곳 다케가와라 온천에 남아 있다. 스나유라 불리는 모래찜질은 온천수의 열기와 모래의 무게로 지압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온천욕 중 하나다. (30분간의) 이용료는 우리 돈 12,000원 정도.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はい。はい、びっくりしますでしょ。ねあったけ。え、重たいですね。いや気持ちいいです。すごい。なんか普通にお風呂に入るのと違った暖かさがあるというか、てか体が全然動かないです。 온천수로 데워진 모래의 열기가 식기 전에 서둘러 덮는 게 요령이다. 모래에서 스며나오는 온천의 열기는 여정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단잠을 선사한다. 야, 温泉に入ると疲れが取れるということと、やはり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こう精神的にリラックスできて一日の疲れもそれで取れますし、だからもう自然にもう長年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で好きになって。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온천이 들어서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배프. 아소산이 만든 칼데라 분지의 중심에 위치한 인구 3만의 아소시. 아소산으로부터 물려받은 비옥한 곡창지대다. 아소산의 또 다른 선물. 연간 3,000mm 넘게 내리는 강수량은 생명의 원천이 된다. 아소산에 스며든 뒤 정화돼 다시 뿜어져 나오는 용천수는 풍부한 수량과 시원한 물맛을 자랑한다. 물이 탄생하는 수원지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생명의 원천인 이곳 시라카와 수원지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
아소산에 내린 비가 지표면 깊이 스며들어 수많은 순환 과정을 거쳐 다시 지표면으로 솟구쳐 나오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생명의 물을 마신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お土産にしようと思います。あ、落ちちゃった。誰にお土産します？この子のおじいちゃんとおばあちゃんにです。水が綺麗なんですね。はい、とっても綺麗なお水で、ね、いい記念になるね。重たい？重たいよ、持ってごらん。両手で持って両手で。 아이는 생명의 무게를 몸으로 체험한다. バイバイ。これはね、水道水よりも美味しいでしょ。コーヒーとかお茶とかそういうのに使う水ですよ。わざわざこれ持っていらしたんですか？そう1時間半ぐらいかかって半ぐらいだな。よくこちらに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亡くなったらまた来ます。 온천 여행으로 출출해진 그때 한 식당을 찾아가 봤다. (10대째) 가업을 이어 장어 요리를 만든다는 식당. 무려 329년의 역사를 지녔다. 매일 이 시간이면 손님들로 넘쳐난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식사를 하는 손님이 눈에 띄지 않는다.今どのぐらい待ってるんですかね。もう1時間1時間だ1時間僕初めてだから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基本的に僕はね待つことは嫌いなんですけれどももう一旦座ってしまったからもうしょうがないもう待たざるを得ない 1시간의 기다림은 옆자리 손님과도 말동무가 되게 해준다. 잠시 주방을 엿봤다. 장어 반, 연기 반, 굽기에 여념이 없다. 네. そうですね。大体1日何匹ぐらいの鳴きをやってるんですか？結構400、500匹とかやってますね。多い時はやっぱ1000匹とかもうちょっと焼くことありますけど。 주문이 들어와야 장어를 굽는 것이 이곳 모토요시야의 철칙이란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만들면 수월할 법도 한데 시간이 걸려도 혼자서 만드는 모습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要するに、作る過程が昔のままのやり方なんで全然近代的ではなくてもう昔当時の手間がかかるやり方でしてるんですけどそれをやっぱり守っていくっていうかそこでなんか今のそういうオートメーション化したりとか機械にやったり頼ることなく自分たちの手で作り上げていくっていうのが大事なことだと思ってます。 완성된 덮밥을 다시 20여 분간 쪄야 하니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지사. 손님 우선이라는 일본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
329년을 내려온 요리는 과연 어떤 맛일까? 美味しいです。ご飯にも味が染みてて。暑いけど。いかがですか？至福の顔。あ、うまい。これはやっぱり1時間ちょっとでもね待った甲斐がありましたよ。これはうまいね。やっぱり手が込んでるね、すごく。やっぱりこれだけのものを作ろうとったら時間がかかるね。일본인의 300년 고집을 제대로 느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중국 후난성. 묘족, 토가족, 백족 등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유구한 전통을 펼쳐 보이는 곳. 이곳은 꿈속의 산수화이자 살아있는 무릉도원 장가계다. 천자산에 오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탔다.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이렇게 긴 케이블카는 처음이다. 소수민족인 토가족의 수령 샹대쿤이 자신을 스스로 천자라 칭하면서 한족의 대항에 싸웠던 근거지가 바로 이곳이다. 그는 비록 패해 이곳에서 최후를 맞았지만 천자산이라는 이름을 남겼다. 해발 2084m에 달하는 천자산은 봉림의 왕, 즉 산봉우리 숲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만큼 그 경관이 아름답고 장대했다. 산 중턱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팔고 있었다. 군밤이었다. 내가 잘 모르는 먹을거리도 많았는데 한 다발에 이위안이라고 우리말로 외치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어둠아 아저씨 어둠아 조금 더 가니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가 제기를 차고 있었다. 우리의 제기와 똑같은 모양이다. 就是自己做的嘛，自己做的，在这边采的，自己做的。对啊。这服装是什么服装？교자즈的。 거대한 천자산은 곳곳이 절경이다. 황제가 글을 쓰고 난 후 붓을 꽂아둔 것이 변해서 생겼다는 어필봉이다. 선녀가 꽃을 뿌리는 것 같다는 선녀 헌화도 볼 수 있었다. 모든 바위들이 기기묘묘한 것들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이곳에서 유명하다는 상서 가무단의 공연을 보러 갔다. 장가계는 묘족, 토가족, 백족 등의 소수민족이 대다수를 이루는 곳이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전통 예술로 방문객들을 환영했다. 공연은 전통 춤과 음악에 서커스와 비슷한 묘기가 어우러졌다. 백조가 하늘을 나는 것을 표현한 이 공연은 상당히 독특한 퍼포먼스였다.
어린 소년 소녀가 허공에서 나비의 춤을 선보이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소녀를 지탱하던 줄이 갑자기 끊어졌다. 하지만 둘은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공연을 계속했다. 사진 2, 2, 3, 점프! 我希望现场所有的好朋友现在站起来！ 다음으로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싶은 나라는 알프스의 대자연이 숨쉬는 땅 스위스다. 인터라켄의 북쪽 마을 빌더스빌. 베른 알프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열차로 이동해야 한다. 스위스 사람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곳에 관광용 산악철도를 건설했다. 베른 알프스는 융프라우와 르헨히 그리고 아이거 등 4,000m급 준봉들이 있는 세계적 관광지다. 객실은 이른 아침부터 만원이다. 열차는 알프스에서 흘러내리는 빙하수 계곡을 따라 들어간다. 얼마 후 열차가 닿은 곳은 라우터브룬넨. 여기서부터는 톱니 궤도를 달리는 산악열차로 갈아타야 한다. 라우터브룬넨에는 놀랍게도 마을 뒤편에 수직 절벽 폭포가 있다. 슈타우프바흐 폭포는 라우터브룬넨의 상징이다. 시인 괴테가 이 폭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도 전해진다. 슈타우프바흐란 말은 독일어로 먼지 시냇물을 뜻한다. 미세하게 부서져 날리는 포말이 마치 먼지가 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5km에 달하는 라우터브룬넨 계곡은 알프스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됐다. 이 계곡에만 72개의 폭포가 있다고 한다.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모습이다. 만년설이 빛나는 준봉 아래로 라우터브룬넨 빙하 계곡이 펼쳐진다. 융프라우와 가장 가까운 벤겐 마을이 그 계곡을 마주하고 있다. 벤겐 마을은 융프라우를 찾는 관광객들의 거점 마을이자 겨울 스키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내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8월 1일 스위스 건국 기념일이었다. 스위스 전통악기인 손풍금 소리가 정겹게 울리고 마을에서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어울려 건국 기념일을 축하한다. 음식을 꾸며놓은 장식이 깜찍하다. 스위스 국기와 곰이 그려진 베른주 깃발이다. Das ist
Berner Ausgangstrakt. Das ist der Normal. Das ist der Mutz, Berner Mutz. Ja. Berner Ausgangstrakt. Sehr schön. 건국 기념일을 맞아 스위스 알프스를 상징하는 알프호른 연주가 이어진다. 길이가 3m나 되는 알프호른의 소리가 무척 부드럽다. 연주단은 오늘 마을 곳곳을 돌며 축하 연주회를 펼친다고 한다. Also, das Alphorn ist ein Kommunikationsinstrument. Man kann so von Berg zu Berg kann man so mit Melodien einen Austausch machen. Und heute ist das Alphorn konzertant, das heißt, es ist gestimmt, einheitlich gestimmt, dass man mit anderer Musik zusammenspielen kann und verschiedene Stimmlagen spielen kann. 알프호른 합주는 형태를 바꿔가며 이어진다. 합주 모양을 달리하면 소리의 울림도 달라진단다.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연주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관광객들에겐 흥미로운 구경거리다. 나는 이곳 주민 프리츠 씨의 호의로 그의 집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리츠 씨의 아내와 딸이 신기한 듯 여행객을 반긴다. 프리츠 씨의 집은 전형적인 스위스 전통 샬레.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창틀 아래에는 예쁜 꽃들이 장식돼 있다. Es ist einfach eigentlich fast wie Tradition, dass man, wenn man ein eigenes Haus hat, dass man das Haus im Sommer mit Blumen schmückt. Und das ist eigentlich auch der ganze Stolz der Hausherrin. Ja. 이들은 친절하게도 집안 내부를 보여주겠단다. Mein Büro. Das sind Fotos von der Familie, von den Freunden. 프리츠 씨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벤겐 마을에 있는 관광 케이블카 회사에서 44년간 근무했다. 남매를 출가시키고 지금은 부인과 둘이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단다. 부인이 자신이 아끼는 방을 소개했다. Sehr gut. Das war früher meine Tochterzimmer und sie ist ausgezogen durch Heirat und jetzt ist das mein Hobbyzimmer, mein Zimmer. Ja, ich habe alle meine Schätze hier. 나이 들어서는 추억으로 산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다. 잘 정리된 노년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아있는 방을 이용해 민박을 운영한다며 2층 방을 보여줬다. 민박을 운영하면서 노후 생활의 쏠쏠한 재미를 느낀단다. 베른 알프스에서 생산된 치즈가 좋다며 권한다. 출가한 자식들이 근처에 살고 있어 프리츠 씨 부부는 행복하다고 한다. Käse ist wie Gold. Genau. 외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이어받아 살고 있는 것을 프리츠 씨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Mein Großvater war Zimmermann und hat das Haus eigentlich fast selber gebaut. Es ist eben schön und
schön darin zu wohnen, in so einem Haus, wo die Großeltern schon gelebt haben. Das ist Tradition. Ja, es war sehr schön, hier aufwachsen zu können, weil es ist sehr ländlich und man hat viel Platz rundherum zum Spielen und zum sich aufhalten. 저녁 무렵 마을 너머로 드러난 융프라우의 만년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브라스밴드 행진을 시작으로 건국기념일 행사가 이어졌다. 시민들의 축하 연등 행렬이 뒤따른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이어서 한쪽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독특한 연주단이 나타난다. 카우벨 연주단이다. 알프스 젖소들의 목걸이 종이 악기로 발전한 것이다. 연주단은 마을 대로를 따라 카우벨을 리듬감 있게 흔들며 나아간다. 카우벨을 한바탕 신나게 흔들고 연주가 끝났다. 관광객들은 카우벨 연주단이 신기한 모양이다. Wir brauchen sie für Umzug, so wie heute. Und es gibt auch verschiedene Größen. Das ist so eine mittlere Größe. Es gibt auch noch viel größer, es gibt auch noch kleinere. 이날 축하 행사는 불꽃놀이와 함께 밤 늦도록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현지 안내인과 함께 산악 트레킹에 나섰다. 이곳에 산악열차가 설치된 것은 100년도 넘었단다. 중앙으로 톱니 선로가 하나 더 있는 것이 흥미롭다. 얼마 가지 않아 융프라우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초지에는 젖소무리가 보인다. 관광객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알프스 치즈 생산으로 유명한 벤게른 알프역에서부터 트레킹을 시작하기로 했다. 융프라우 정상이 구름에 쌓여 있다. 베른 알프스는 트레킹 코스가 잘 만들어져 있다. 트레킹은 베른 알프스를 잘 즐길 수 있는 레포츠다. 개를 데리고 온 이 부인은 베른에서 왔다고 한다. Zum Wandern? Ich gehe viel. Das ist schön, ne? Ja. Umgebung Bern, das hat ja viele Sachen. Zaran, guck mal. 이곳이 베른과 가까워 즐겨 찾는단다. 애견과 함께 노는 부인의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였다.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다. Hier haben wir die Alpenrosen, die blühen immer so im Juli, August, wunderschön, wie man sieht, diese Blüten. Und es gibt auch ein Lied über die Alpenrose in der Schweiz. Und das kennt ja wirklich jedes Kind hier in der Schweiz und man singt es auch immer bei bestimmten Anlässen. 만년설을 배경으로 피어난 야생화가 대견스럽다. 어떻게 이런 고지에서도 꽃을 피울까 싶다. 알프스 야생화의 개화 시기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라고 한다. 산속 깊이 들어가자 가문비 나무 숲이 나타난다. 수목 한계선인 2000m 고지다. 가문비 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잘 자란다고 한다. 나무숲 너머로 수백 미터에 이르는 빙하수가 쏟아져 내린다.
베른 알프스에서는 산악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드디어 베른 알프스 삼봉 중 하나인 르엔히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옆으로 구름에 걸린 아이거가 있다. 왼쪽 사면이 그 유명한 북벽이다. 부모님을 위한 해외여행, 마지막으로 눈부신 마테호른을 보며 나는 이 특별한 여행을 마친다. Durch den weißen Weg